안녕하세요. 매일 재택한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앞에 1부에서는 현재 모습의 선사 현대아파트를 임장을 통해서 만나봤다면요. 지금은 애프터, 미래의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선사 현대아파트는요. 리버티지 강동이라는 아파트로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요 선사 현대아파트가 롯데 현대건설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390가구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328가구가 되고요. 이렇게 가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내 수영장 그리고 실내 골프장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그리고 위에는 스카이 라운지 3곳을 조성을 해서 이 멋진 한강뷰를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카이 라운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1조 900억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있었는데 지하로 바로 세대에서 연결이 안 됐던 부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지하 5층까지 더 깊게 파서 해당 부분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1층에 있던 부분을 다 필로티 형태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저층에 있는 곳들도 조금 높게 사생활도 좀 침해를 덜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무척 기대되죠? 짜잔! 리모델링 최대 리버티지 강동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2000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감도인데 이렇게 보실 때 여기 3개, 여기 한강이 잘 보이는 이 세계동에 보시면 여러 형태로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멋진 한강 뷰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 중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들어갑니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을 하고,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 개선을 위해서 안정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상하기관뿐 아니라 민간 참여도 확대를 해서, 그리고 리모델링의 수직 수평 관련된 기준도 정비한다고 해요. 이 수직 증축으로 하는 것들이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선사 현대 같은 경우에도 수평으로 진행하는 게,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2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재건축보다 더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증축으로 가능한 곳들은 대부분 다 수평 증축으로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보시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이 가능한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신축 아파트가 노후화가 쭉 진행되다 보면은 다시 부셔서 재건축을, 준공된 지 30년 이후에 재건축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이제 개보수를 시켜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리모델링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요 내력벽부터 해가지고 골조들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축 아파트처럼 천년 만년 가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다시 또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30년 이 정도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거죠. 즉 여기는 좀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뭐가 차이가 있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요 안전진단에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가 사업이 왜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이 D등급을 받지 못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지만 그래 다시 부시고 다시 지으세요 라고 재건축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이 D등급이 안 나와요. 이 C등급만 나오는 거예요. C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재건축 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고 용적률도 높지 않은 그런 사업 단지조차도 재건축은 절대 진행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델링으로라도 빨리 가자. 어찌됐든 간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소 연한도 재건축은 적어도 30년 이상은 돼야지요 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준공 후 15년 이상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 현대 아파트도 30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23년차 아파트인데 추진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공사 방식을 내력벽 정도만 남겨놓고 부분 철거를 하고 중축을 시키거나 이렇게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 상한의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미 다 쓴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용적률을 이미 더 높게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범위에 보시면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더 얹힐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용적률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던 거지 뭐 건축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398%짜리라고 하더라도 약 10에서 15%의 용적률을 더 올려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리고 기부 체납 방식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은 별도로 체납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재건축은 별도로 조성을 해서 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자, 그런데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진행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선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안전진단이 들어간 거예요. 21년 9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된 거고 1차 안전진단이 된 거라고 해서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연한에 관련된 이제 자료를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세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아는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딱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부터 통과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독특하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요. 네,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먼저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전진단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수직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2주를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한 번 더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예 다 재건축처럼 다 부셔버린 다음에 다시 지어진 거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철거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철거하기가 않고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골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뒤로 갈수록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지 아파트라고 해서 송파에 있는 성지 아파트가 최근에 최고 분양가를 갱신하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이 사례를 보게 될 경우에는 성지 아파트는 최초의 수직 증축 사례예요. 보시면 2008년도에 조합이 설립됐다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다가 1차 안전진단을 2016년에 했고요.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걸린 거죠. 이게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네, 재건축 사업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주하거나 이런 데 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빠르면 뭐 한 6, 7년 정도면 이제 아파트를 착공하면서 또 준공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자 PD 수첩에 나오고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과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워낙에 조합에서 싸움이 많이 나요. 지금 보면 대치 2단지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서는
재건축은 안 된다. 리모델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하는 돈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속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리모델링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리모델링 파와 재건축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보통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부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역세권 그런 이제 구도심 관련돼 가지고 용적률을 좀 풀어주겠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톤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그러면 굳이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뭐 굳이 골조를 남겨. 그냥 다 부셔버리지 뭐. 라서 해서 재건축 쪽으로 추진을 선회하는 분위기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의 장점은 이 선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398%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이야 어떻던 규제가 완화되던 말던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라고 해서 똘똘 뭉치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요거는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이 건축 설계하는 업체 쪽에서 선사 현대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냐 라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한강 조망의 이제 스카이뷰라고 해서 이렇게 스카이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조식 서비스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웰컴 라운지 그리고 여기가 썬큰 구조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골프 그리고 뭐 수영장 같은 것도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단지의 모형과 이 배치도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대신 군데군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고급화를 시킨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상에 이제 주차장이 사라지고 녹지가 생기고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모델링 사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약간 좀 단점들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기존에 있던 24평, 59제곱미터를 30평으로 약 6평 정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다시 짓게 되면은 30평을 이런 형태로 공간 배치를 안 하겠죠. 근데 리모델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공간에다가 추가 공간을 이렇게 좀 뚱뚱하게 덧붙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형태의 평면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평도 6평을 추가를 해줘서 36평으로 변환이 되고요. 30평은 조금 그 20평대보다는 좀 길게 빠진 느낌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요 모양새에다가 위에를 덧붙이는 느낌. 그래서 좀 길게 빠지지만 복도 형태가 좀 멀어지는, 길어지는 그런 형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뭐 드레스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뭐 홈 오피스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방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 뭔가 조금 공간, PC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고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34평부터는 계단식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도 좀 3베이 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호도가 높게끔 될 것 같아요. 특히 34평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추가되는 면적이 8평이 면적이 붙어가지고요 42평형으로 돼서 원래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 평수를 좀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34평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아까 말했던 113, 114, 115와 같이 로얄동처럼 한강이 보이는 곳인데 거기다가 42평까지 늘어나는 신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세대는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면도도 비교적 잘 빠진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동짜리 있었던 이 116동에 위치해 있는 42평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평이 더 붙어서 52평형이 됩니다. 126세대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좋긴 하겠는데 이게 사실 여기는 우리는 뭐 42평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2평 형태로 좀 되게 큰 평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는 확정된 부분은 아닐 거고요. 제가 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어가지고 좀 발췌를 해서 좀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고있죠.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20평대나 30평대처럼 좀 다소 조금 기이한 형태의 배치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담금은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평당 약 550만 원 정도가 분담금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39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워낙에 대단지지만 재건 용적률이 최대치까지 뽑아져 있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증가되는 8평 아까 42평으로 된다고 했을 때 8평에 대한 부분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이 42평 증가한 부분에서 약 550만 원 정도를 곱해줄 경우에 지금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 사이 정도가 예상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돈인데 그만큼 이제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단지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좀 추진이 됐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보면요.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때는 13억 4천까지 갔다가 11억 5천대로 가격이 좀 조정이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11억 3천까지도 물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확장도 잘 돼 있고 수리도 잘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도 14억에서 14억 천 정도로 가격대가 좀 정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차이예요. 근데 리모델링 관련된 호재가 뜬 다음에 가격대가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거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거의 뭐 8억 이상이 들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4억에서 14억 천짜리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15억 2천짜리 물건이 5월 3일 오늘 등록된 물건이 있어서 좀 확인해 봤어요. 이게 115동 아까 봤던 한강이 보이는 뷰입니다. 근데 저라고 해가지고 이 저층이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저층, 중층, 고층이라고 분류하는 게 요 28층 기준으로 했을 때 3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이 해당 물건은 9층이었거든요. 9층인데도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저로 분류돼가지고 입력이 된다고 해요. 28층에서 3개로 분류했을 때는 9층도 저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한강뷰가 나오는 뷰인데 이 한강뷰가 나온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다른 동에 비해서 약 1억 이상이 더 붙은 형태로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봐셨던 것처럼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5억에서 2억 3천 정도로 들어서 한 17억에서 18억 사이 정도가 됐을 때 42평, 미래의 42평을 보유할 수 있게끔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빠르면 한 5에서 8년 사이 내에 42평에 대한 거를 내가
살 수 있게끔 되는데, 거주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게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8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희랑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18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감사하게도 인근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선사 현대아파트가 여기 있고 인근에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라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지어진 이제 입주 4년차 아파트인데요. 용적률이 무려 472%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지만 이 지역에서 완전 랜드마크처럼 퍽퍽 하고 튀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도 한강 뷰가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런데 가격대를 보시면 34평 기준으로 지금 16억대까지 거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가격대를 보면은 뭐 13억대도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 선사 현대가 오히려 치고 나가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브가 따라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두 개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신축, 여기는 대단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품고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를 가보면 선호도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임장을 갔을 때도 여기로 이제 갔는데 초등학교에 바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적인 1차선을 건너오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로 진입이 되고요. 요 앞에가 좀 재미났던 게 앞에 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석가산도 볼 수 있고 놀이터도 볼 수 있고 이동이 되는데 이 뒷동, 백사동, 백오동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상가와 커뮤니티로 1층, 2층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맞은편에는 상가가 있는데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이 위쪽에 있는 단지 조경이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이렇게 뭔가 번호키를 입력해야지만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입주민이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도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선사 현대 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요 신축이 생긴 걸 보고 우리도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선사 현대 아파트를 제가 절대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나 제 지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 새롭게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의 방향성 중에서 이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면서 그리고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물건들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임장을 한번 가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 요거는 좀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